스리랑카의 보물을 찾아 떠난 여정. 왕실의 정원엔 자연의 신비가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실론 계피의 달콤한 향에 취하고 전통 가면에 담긴 스리랑카인의 자부심도 보았죠. 구석처럼 반짝이는 풍경과 이야기를 만났던 시간. 오늘은 섬나라 스리랑카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서부해안으로 떠납니다. 인도양의 선물이 넘치는 스리랑카 최대의 어시장을 찾아가고 거친 바다와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개척해온 마데러부를 만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스리랑카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바다와 해양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서부 해안의 도시는 아라비아 반도와 유럽으로 가는 무역과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콜롬보 북쪽에 있는 네곤보입니다. 쪽빛 바다와 황금빛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 네곤보 해안의 한가로운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물에 발을 담갔는데요. 시원한 바닷물과 살랑이는 바람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한가롭게 정박해 있는 돛담배들 때문인지 이곳은 훨씬 더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한적한 네곤보 해안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겐 더없이 완벽한 장소죠.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Germany. It's okay. It's okay. That's okay. 기회가 되면 저도 가족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왕중한을 즐겨봅니다. 네곤보의 또 다른 명소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운하입니다. 서부 해안의 주요 도시와 바다를 잇는 이 운하가 건설됨으로써 네곤보는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무역항이 됐지만 그 뒤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운하는 네덜란드가 계피 등의 향신료를 운송하기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콜롬보에서 이곳 네곤보를 지나 포탈람까지 무려 100km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서부 해안 지방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계피 산지입니다. 16세기 초부터 계피 교육권을 독점하려는 열강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계피를 비롯해 수많은 물자가 오가던 곳이지만 지금은 어부들이 배를 정박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서 한참 활기를 띠던 때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생을 이어가는 어부들이 이 운하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손길이 바쁜데요. 와, 지금 이 운하가 약 8km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저 뒤에 또 하나의 운하가 있는데 그곳에 대부분의 어부들이 배를 정박을 시켜놨다 그래요. 어부들에게 이곳은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인데요. 고단한 지난날이 느껴지는데요. 삶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삶을 보듬어온 운하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어부들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අපිට වෙලා යන්න බෑනේ අපි මොකක්වත් මෙහි තමයි ඉන්නේ. 잠시 후 뗏목 한 짝이 나타나는데요. 저기 멀리 지금 보이는 뗏목은 청소배인데 뭐 청소차죠 우리 식으로 하면. 보기에는 약간 더러워 보여도 계속 가꾸고 아끼고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옛 모습을 되찾겠다는 의지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 사이 어부들은 더 바빠졌는데요. 5시 반이 되면 또 조업을 나가야 되니까 그물이 손질하고 있는데요. 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내곤보 근해엔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어부들은 모두 저녁에 나가 새벽에 돌아옵니다. 많이 잡으세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내곤보 운하. 기나긴 부침의 세월 속에서도 어부들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내일은 모든 배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어시장에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어시장이 바로 이곤보 어시장인데요. 벌써부터 비린내가 가득해요. 새벽 어시장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장엔 활기가 넘칩니다. 갓 잡은 생선이니 싱싱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없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대로 떠왔는지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내곤보 시장엔 인도양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덩치 큰 생선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던 생선도 눈에 띕니다. 참치, 다랑어. 크기도 엄청나지만 선홍색이 도는 게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진짜 먹음직스럽어요. 회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싱싱해서. 살코기 한 덩이가 작은 생선 하나만큼 큰데요. 무게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20여 킬로 되겠는데요? 튜나입니다. 인도양산 튜나. 18. 제가 비싸게 맞췄네요. 한 18kg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생선의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아마 80kg 아니면 100kg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내가 가이세구나. 나와서 기로 디닥 기로구나. 말로 디닥 말로 고리 싹그. 날이 밝자 시장은 더 활기를 띱니다. 장난기가 발동해 한국식으로 손님을 끌어보는데요. 만두.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허물없이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죠. 바닷가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싱싱한 해산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매시장에선 큰 생선을 통째로 거래하는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참다랑어입니다. 참치가 이렇게 흔한 건지 몰랐습니다. 참다랑어는 길이 3m, 무게 560kg까지 자라는 대형 생선입니다. 이곳에서 잡힌 참다랑어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까지 수출되는데요. 덩치하면 녹새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과 사투를 벌인 물고기이기도 하죠. 이 정도 크기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궁금한데요. 8등분한 덩어리 하나의 무게만 무려 21.2kg입니다. 바다는 내곤보 주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어시장을 빠져나와 인근의 마을로 향하는데요. 화사한 주택들이 눈길을 끕니다.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것도 네곤보의 특징이죠.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골목이 앞에 있는데 이거 빨래 그물 담이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로 대충 다뤄놓은 담 그리고 빨래들. 골목 안은 더 좁은 골목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어허, 이렇게 또 좁은 골목이 나타나서 이 골목에만 14가구가 사는데요. 꼬리를 물면서 아이보안. 마을 터줏대감인 더글라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샤크. Yeah. This is My father, my and my mother. See, yeah, Santa Maria. 60kg이나 되는 상어를 잡았다는 할아버지.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업으로 산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골목에 사는 다른 주민도 모두 할아버지처럼 대를 이어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시원하게 긴 바다가 나타나는데요. 해변에선 생선 손질이 한창입니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비늘을 긁어낸 다음 배를 갈라 넓게 펴는데요. 완낭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손질이 끝나면 소금을 뿌리는데요. 생선을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염장법은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인데요. 대를 이어오면서 생선 5kg에 소금 1kg이라는 황금 비율도 터득했습니다. ගන්ධ වේලෙන්නේ අපි මුදුරස්සාකාරයෝනේ පරම්පරාවනේ වටේටම මුදුරස්සාකාරනේ ඔක්කොමල දානවා.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은 잡아서 바로 파는 것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팔리는데요. 경험과 전통에서 우러난 어부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스리랑카 서부 해안에는 수많은 도시와 어촌이 있는데요. 네곤보에서 북쪽으로 약 139km 떨어진 칼피티아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48km 길이의 칼피티아 반도는 인도양과 석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모래나 자갈층, 산호초에 막혀 바다와 분리된 얕은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칼피티아인데요. 어마어마한 라군이 그 사이에는 긴 반도가 있는데 그 끝에 칼피티아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강릉의 경포호나 속초의 영랑호 같은 석호가 있는데요. 칼피티아의 석호는 물속에 들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수심이 얕습니다. 깊은, 넓고 깊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역시 라군은 라군이네요. 아주 낮습니다. 멀리 돛담배 한 척이 눈길을 끄는데요. 노란색 돛이 하도 예뻐서 가봤더니 보통 돛이 아닙니다. You made it. 보세요, 비료포대로 만들었는데 와, 이거를 다 이렇게 꿰매서 여러 장을 이어붙인 흔적과 인쇄된 글자가 선명한데요. Bags, rice bags, empty bag. Every fisherman. Fisherman can make this one. 아, 오케이. 사람의 지혜란 참 무궁무진하죠. 석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석호로 나가는 배가 있어 얼른 올라탔는데요. 아, 드디어 출발입니다. 오, 출발. 맹그로브 숲을 지나 석호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서 바다처럼 보이지만 잔잔한 수면이 이곳이 호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브리 세임 모든 장소가 다 그래요? Ya, during kecil itu. 아 저기 깊은 데 이렇게 못 가려고 석호는 구마르 씨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그물을 쳐놓은 게 보이고요. 아, 이 손가락을 보니까 새우? 새우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새우. 주위를 둘러보니 어부가 꽤 많습니다. 다들 어망을 걷고 있는데요. Mage tanah bodak ya. 뭐야게? Ya. 네, Oh. 빨리. මේක ඕනම කෙනෙක් රස්තා කරන්න පුළුවන් මේක. ඉඩක් තියෙන තැනින් අපි ගහන ඔය වගේ ගහන පාත් කරනවා. ඉඩක් තියෙන තැන. 석호엔 200여 개의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10개가 구마르 씨의 어망입니다. 드디어 아저씨의 그물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상의를 벗는 구마르 씨. 물속에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었어요. 쑥 들어가, 쑥. 바닥이 지금 서해 바다처럼 찐득찐득 푹푹 들어가고 있어요, 발이.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지? 예, 여기, 이쪽에 놔도, 여기. 수심이 얕은 석호에선 정치망을 써서 새우를 잡는데요. 자루 모양의 그물에 태와 깔때기를 부착해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로 만든 어망입니다. 새우가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야, 지금 갓 잡아올린 새우라 그런지 아주 싱싱하거든요. 여기 뭐, 하나, 해수와 담수가 섞인 석호엔 새우이 먹인 플랑크톤이 풍부해 새우가 많이 삽니다. 길게 망을 쳐서 새우가 정치망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데요.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녁에 그물을 걸어두었다가 다음 날 걷는데요. 과연 이번엔 또 3시간 만에 10개의 어망을 다 걷었습니다. 하여튼 일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올라가도 됩니다. 오케이. 옆에서 도운 것뿐인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다 젖었는데 아저씨를 도와드리면서 그래도 나름 뿌듯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아저씨 돈 일당 주셔야지, 일당. Padi lu. No money. No money. 예. 네. Friend, no money. 오케이. 내일의 꿈을 안고 새우잡이 배가 하나둘 무트로 돌아갑니다. 배에서 내린 어부들이 새우가 든 통을 메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5분쯤 걸어가자 허름한 건물이 보입니다. 다들 잡아온 새우를 바구니에 옮겨 담는데요. 지금 새우 무게를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쪽이 집화장 같은 곳인가 봅니다. 그날의 수입이 결정되는 곳. 바구니와 통마다 새우가 그득합니다. 다른 아저씨에 비해서 너무 조금 잡으셨어요. 재래식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요. 접시가 넘칠 정도로 많은 새우가 부럽기만 합니다. 하루에 잡은 양이 저렇게 많은데 이틀치 새우를 한꺼번에 가져왔지만 구마르 씨의 어획량은 신통치 않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슬쩍 꼼수를 써보는데요. 추가 담긴 접시를 들어올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웃는 바람에 금세 들통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든 4kg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4kg 아니라고 저울줄 다시 막 재서 3.8kg. 드디어 계산이 끝났습니다. 얼핏 봐도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작업 과정을 전부 지켜본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තුනාමාරක් හම්බුණා. ඒ තුනාමාරට හම්බ වෙනවා රුපියල් 900ක් විතර හම්බ වෙනවා. 이틀 일한 건데 그 정도네. 수고했어요, 아저씨. 어떻게? 덤덤한 미소를 보니 더 안타깝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거 어떡해. 저처럼 한 집안의 가장이라 마음이 더 쓰이는데요. 마을은 석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기에 석호가 범람하면 집이 침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을엔 50여 가구가 있는데 대부분 새우잡이로 살아갑니다. 구마르 씨 집엔 어머니와 아내, 3남매까지 3대가 사는데요. 갑작스런 손님의 방문에 분주해진 구마르 씨. 이야. 아이고 이렇게 또 의자까지 직접 가지고 나오셔갖고 꽃병이 놓인 탁자까지 내옵니다. 테이블에다가 조각까지. 1년 내내 여름 날씨인 스리랑카의 전통 가옥은 이렇게 야자수 줄기와 잎으로 만드는데요.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해 시원합니다. 소박한 살림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부엌도 눈길을 끄는데요. 구석구석 안주인의 성격이 느껴집니다. 이렇게들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여기 뭐 다 크기별로 특히 여기 수저나 이런 거 보니까 상품이 아주 정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껴두었던 예쁜 찻잔도 꺼내는데요. 스리랑카의 특산품인 홍차. 이곳에선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데요. 홍차 산지인 누아라엘리아에서도 맛본 터라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당에서 즐기는 소박한 티타임. 감사합니다. 가족의 정성이 느껴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컵도 아마 일부러 이렇게 예쁜 걸 꺼내주신 것 같고, 아까 뭐 꽃장식도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다 많이 신경을 써주셨네요. 차 한 잔에도 행복을 느끼는 가족이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고민도 생겼는데요. අපි ළමයි අනිවාර්යෙන් ළමයි වෙනුවෙන් ජීවත් වෙන්න ළමයින්ට මට උපරිම මේ මිනිසුන්ට අපිට දේපොළ දෙන්න බෑ මොකද ඉගෙනීම අනිවාර්යෙන් දෙන්න ඒකෙන් තමයි ජීවත් වෙන්නේ ඒත් කට්ටිය හරි හදා ගන්න. 아이들한테 두어나 만장. 아이들은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란 다 똑같은가 봅니다. 같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구마르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진심 어린 응원뿐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그의 순박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십 명의 어부가 칼피티아의 바다로 향합니다. 저기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아마 조업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제 스리랑카의 전통 그물 낚시인 마대를 하러 온 어부들인데요.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시작됐습니다. 노래와 함께 배를 끌고 내려가는. 좀 버거워 보이는데요. 저도 미는 걸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바다에 들어가는데요. 일부러 챙겨 입은 전통 의상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옷부터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자, 이제 작업복으로 변신 중입니다. 오케이. 마델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දිගට කියන්නේ වතුර. ඒ දිය පාරක් එහාට යනවද මෙහාට යනවද කියලා බලන්න යන්නේ. විනාඩි 5න් බලලා වට කරනවා. 그림으로 설명해주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මෙතන. දාලා මෙහෙම වට කරගෙන ඕම උඩ වහින්න. දෙපැත්තෙන් අදිනවා කට්ටිය. Big net, small net. Then fish go here. Fish, huh? right right. Ah. right. Oh, very clever. 잠시 후 배에서 그물과 연결된 줄을 던지고 한 남자가 줄을 끌고 해안으로 헤엄쳐 갑니다. 해안에서도 줄을 받으러 나오는데요.
한 바퀴 쭉 돌더니 바로 이제 여기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무를 쭉 돌려서 저쪽 끝으로 지금 저쪽으로 내렸습니다. 한쪽 줄을 먼저 내리고 그물을 친 다음 물고기를 쓸어 담으며 500m쯤 떨어진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අපි දැන් දැල වට කරගෙන යනවා. මේක මේට දැල වට වෙනවා මාළු මැදි වෙනවා. දැන් අර ලීන් ගහලා ඉන්නේ මාළු fish. 이제 드디어 줄을 당기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더니 경험이 전혀 없는 제게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내줍니다. 파도의 저항에 맞서 그물을 당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줄을 허리에 연결합니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 분들은 허리에 이끈을 해서 허리 힘으로 당기네. 온몸으로. 허리야. 따라해봤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니요. 보다 못한 어부가 비법을 전수해주는데요. 자, 자세를 교정받았습니다. 이쪽 팔은 길게 빼고요. 여기는 묶어서 잡고, 오케이. 그리고 몸을 최대한 뒤로 눕혀서 온몸으로 당깁니다. 한쪽에서 그물을 팽팽히 당기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도 그물을 당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다와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쪽 반대쪽에도 지금 줄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쪽에도 당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닷물을 이겨서 그물을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델이 처음 등장한 건 18세기 무렵입니다. 배를 사거나 빌릴 돈이 없는 가난한 어부들이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죠. 여기저기서 서로를 응원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허리야. 어벤! 열심인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하고 가지 말고 계속 이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 40여 분째 계속 그물을 당기고 있는데요. 총 길이가 1,500m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만두고 싶은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해야겠죠. 잠시 후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그물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죠. 마지막 10분. 재빨리 그물을 끌어내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500m 이상 벌어져 있던 두 줄의 간격도 10m 이하로 좁혀졌습니다. 살면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1시간. 마침내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바다는 그물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파도의 힘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생선을 보면서도 그물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파도가 치고 있어서요. 들어갈 때도 버텨줘야 되고 파도가 나올 때 같이 힘을 줘서 끌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붓는 어부들. 드디어 그물이 무트로 나오고 해안엔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감격적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함께 당기면서 목소리 우렁차게 리듬 맞춰서 당길 때 저도 여기에 일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저에게 구호를 저 들으라고 크게 저를 향해서 해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네. 마델은 6개월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가며 하는데 이곳에선 10월부터 4월까지만 작업하죠.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하네요. 오케이. No problem. 장소를 이동하는 건 수온 때문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점액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는데요. 이 점액질이 물고기 아가미를 막기 때문에 고깃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획량도 줄어들죠. 이곳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 중 하나는 밴댕이류인 카투고이인데요. 덩치는 크지만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10 rupees, What? 15 rupees. Like 1 kilo? Yeah. The raw fish. Raw fish. 제일 비싼 건 헬메사인데요. 150 per kilo. 아, Dry fish goes 400. that's 400. 시장칸 네임이 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마대를 하는 기간 동안 어부들은 와디아라는 오두막에서 생활합니다. 안에선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아침은 생선 카레입니다. 양파에 고춧가루와 강황가루, 후추 등의 향신료를 넣고 버무린 다음 매콤한 국물에 넣어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잡은 생선을 넣고 푹 끓이는데요.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생선이라 거의 매일 먹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마델 기간에만 머무는 숙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옹색합니다. 모래 위에 누워 자고 쉬는 게 이곳에선 당연한 일이죠. 힌두교, 불교, 가톨릭 신자가 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든 공간도 눈길을 끄는데요. 컵이 없어 홍차를 못 마시는 사람이 있을 정도지만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පවුල නඩත්තු කරන්න තමා. මම හදලා තියෙනවා ගේම් වාගයක් විතර හදලා තියෙනවා දැනට. ඒක එකතු කරපු සල්ලි වලින් දැන් ආයෙත් එකතු කරලා ආයෙ එහෙම තමයි කරන්නේ. 50년 경력의 배실 할아버지에겐 마델이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데요. කියනවා ඒනවල මම නිකන් ඉන්න කැමති නෑ මොකද ශරීරය ලෙඩ දුක් ඒවම 힘들긴 하지만 60을 넘긴 나이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 행복하다는 할아버지. 그래도 가족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을 텐데요. 떠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아들처럼 곁을 지키고 싶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말없이 식사만 하던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데요. 지금처럼 웃을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 뭐 어지. 가발 묻었다고. 오케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 마음이 할아버지에게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빛나는 전통, 다양한 삶의 이야기까지 스리랑카는 제게 많은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이번 여정을 추억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It only takes a spark to tear the